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초비상권리자 한국 초대박난 이후 한국의 단호한 결정에 중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 중국을 보면 볼수록 왜 이러나 싶은 마음은 우리만 느끼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최근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중국 연합전선이 강력하게 구축됨에 따라 시진핑의 볼살이 쓰촨성 지진마냥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군사적 경제적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시진핑은 엑스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중공과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정인 파이브 아이즈의 제6번째 멤버로 한국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한 것인데요. 미 하원 군사위는 지난 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참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유례없이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미국 최우방 5개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군사위는 이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뒤 인도, 독일, 일본을 차례로 나열했습니다.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제고와 함께 정보가 곧 국력인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보력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파이브 아이즈가 영어권 중심의 정보 공유에서 그쳤다며 이제는 중국 견제 색채를 분명하게 띠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통신 감청망을 공동 사용하는 파이브 아이즈는 5G 등의 분야에서 대중국 공동 대응을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화웨이 사용 중단을 선언했고 심지어 캐나다는 화웨이의 인자로 불리는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여 전자발찌를 채워 3년간 가택연금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최정방에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하원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내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처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 인권 학살로 규정하였고 심지어 이 동의안에는 캐나다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중국 주재에 무슨 올림픽이냐 이거죠. 또한 영국도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에게 이민 문호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홍콩 탄압을 무력화시켰고 영국 상남자 방송 BBC는 신장의 수용소에서 고문과 조직적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보도를 류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 면전 앞에다가 터뜨렸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BBC 월드뉴스의 중국 내 방송을 중단시켰죠. 지들만 손해지 병신. 수국이 대국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중국은 역시나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시진핑이 싼 똥 치우느라 대변인들만 죽어났는데요. 대신 똥 치워서 대변인인가?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파이브 아이즈를 가리켜 그들이 5개의 눈이 있든 10개의 눈이 있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친다면 눈이 찔려 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 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과 많은 경제 교류를 하는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안보 사안에 정통한 한석시통은 이미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인 한국까지 여기에 참여하려 한다면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중 사이의 힘의 균형에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의 행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측면이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행동이 중국에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더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측은 이미 수차례 한국에 미국의 줄을 서면 한국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시진핑의 입이라 불리는 황구시보는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담하게 된다면 지난 사드 때보다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경솔한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해보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뭘 어떻게 돼? 뭘 해도 중국만 아니면 되지.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자충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들끓는 상황에 지무덤 지갑하는 형국인 거죠.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의 수출이 중국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는 것은 역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한국만이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국제 왕따 중국은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고선 질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급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산 중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지금처럼 세계의 공장으로 돈벌이를 하려면 한국에게 매달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중국 기초산업과 기술력 다들 아시잖아요. 대나무 철근, 스티로폼 건자재, 폭탄 빼고 다 터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자국민들도 믿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탈중국화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은 힘든 건 참아도 더러운 건 못 참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기업 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한중 교역량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
2018년 2685억 달러 약 310조 4100억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 1325억 달러 약 153조 2400억까지 2배 이상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최근 중국에서 제조 공장을 전면 철수하였는데요. 이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이 최대 라이벌인 애플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이뤄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있던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였는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이 위험성 분산을 위해 10년 동안 생산기지를 다각화한 노력 끝에 중국 공장을 폐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대체 공급망을 강화키로 한 전략이 한국 기업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한국디지털혁신협회 회장은 노동직압적 산업은 중국에서 같은 저임금 국가인 아세안으로 이전될 수 있지만 기술 중심 산업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기술과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춘 한국에겐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멍청한 아군이 적군보다 무섭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어요. 지난 6월 8일 바이든 행정부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광범위한 성장 촉진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제약, 히토리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며 공급망 다각화를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각 분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국제표준 등 재정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초강대국이고 글로벌 제약 생산기지로 도약하는 중에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혼자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이 자국 생산으로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건 동맹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의 이름을 무려 74회나 언급하였습니다. 실제 삼성, LG, SK 등은 탈중국 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탈중국의 단점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매우 큰데요.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파이브 아이즈 참가, 미국 핵심 군사기술 수입 등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날 실시된 연합훈련의 명칭은 한영연합 해상기회 훈련입니다. 이번에 우리 영해를 들른 퀸 엘리자베스호 항모전단은 구축함 2척, 호위함 2척, 지원함 2척, 잠수함 1척을 비롯해 모두 8척으로 구성됐습니다. 영국 항모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은 이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죠. 해군과 국방부는 해양강국인 영국과의 연합훈련으로 한국의 대양해군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국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하는 모습을 습득할 수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해군과 국방부는 한국형 항모를 2032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항모를 운용하는 현장부터 봐야 하는데 영국은 미국이 아닌 나라로는 처음으로 F-35B를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한국형 항모에 F-35B를 탑재하려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전투기 이착륙 및 관제 시스템, 운영 유지 등에 대해 영국 해군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거기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는 우리 해군이 개발 건조를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함정은 해군이 운용하고 함재기는 공군이 운용하는 합동부대 운용 방식이라든지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해 최적화된 함정 디자인이라든지 첨단화된 무기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함정 운영 인원을 최소화해 동급 최강의 운영 효율성을 자랑한다든지 재래식 축인 체계로도 장기간 장거리 작전 운용 능력을 구현하는 점 등에서 우리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이처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핵심 이익으로 꼽으며 침공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대만은 처음 탈중국을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우려하는 시선이 더욱 많았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중국과 맺은 경제교류보다 훨씬 더 방대한 부분에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중화권 경제 전문가는 대만 차이잉원 총리가 반중 정책을 취할 당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만은 7년 만에 최고속 성장을 맞이하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4.6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1991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 비결은 모두 대만의 탈중국화에 있죠. 기초산업과 기술력, 인프라까지 모두 겸비한 한국이 중국을 과감하게 버린다면 한국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 지위를 모두 박탈당하게 되어 중상층의 몰락과 함께 당분간의 비극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기분이가 좋습니다. 15년 전 중국에서 대규모 공장 부지를 사들이다 공산당에 의해 소유권을 빼앗긴 용산구 동자동 김철근 씨는 요즘 한국의 행보에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요즘 술안주가 따로 필요 없다. 중국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느라 라고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은 불안
불안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공동 부유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중산층과 하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진핑이 꺼낸 묘수인데요. 묘수는커녕 악수가 될 지경입니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 부유가 아닌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장 교수는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할 동기가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줄 돈도 없어져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며 계획 경제에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옳은 말하면 인체가 신비해질 텐데 걱정입니다. 역시나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장 교수의 글은 현재 내려진 상태이며 장 교수의 개인 SNS 계정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해당 글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안 되고 있죠. 이미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딱하지만 어쩌겠어요. 중국인인걸. 아쉬운 대로 내년에 길림성 전시전에서 만나요. 한국은 탈중국으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참 시진핑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해줘도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거기 착장죽장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